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목표치를 못 채웠죠. 그래서 중국의 BYD하고 순수 전기차 생산량이 2만 대밖에 차이 안 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70%가 떨어지고요. 매출도 10% 넘게 하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혁신으로 앞서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테슬라를 보면은 데이터 시대 어떻게 혁신을 계속 준비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돼야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네트워크는 한번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양의 대목임을 먹으면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 하죠. 양의 대목임을 먹으면은 계속 올라가고요. 일단 성공을 했어도 음의 대목임을 먹으면은 언제든지 망하는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시 혼돈의 가장자리에 놓아라 이렇게 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1분기에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CEO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폭스바겐부터 전부 안 좋은 영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기차에 대해서는 선두주자인데, 유럽에서는 1분기에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테슬라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돌파구가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무엇에 걸려 있는지를 디지털 시대 원칙, 법칙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선 전기차는 누차 말씀드린 일반 상품화가 거의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는 한 40개가 넘습니다. 끊임없이 망하고 생기도 그러지만, 큰 회사들은, BYD 같은 큰 회사들은 망할 리는 없고요. 4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절반의 시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품화는 뭐냐면은, 전기차는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자동차는 저가라는, 중국 제품은 저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중국도 고품질의 자동차를,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을 만든다. 이것이 일반 상품화입니다. 나만 만들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디지털 시장은 복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복제해서 붙이기. 이게 쉽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금방 다른 사람이 카피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상품화가 됩니다. 이때는 무한 경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그 상황이 됐죠. 테슬라가 멈칫하면서 무한 경쟁이 들어갔죠. 중국 차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경쟁에서는 중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 뭘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다음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디지털 비즈니스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네로워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나 개인 맞춤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개인 맞춤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는 다 고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모델 2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생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델 3만 해도 적어도 6천만 원이 넘잖아요. BYD는 2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2를 만들어서 저가의 자동차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게 없고, 또 하나는 가격을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은 이것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혁신을 해서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성공을 못했죠. 그 부분에 가장 큰 것이
가격 경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절대 비교의 가격 비교도 있지만 사실은 기회 비용이 더 큽니다. 기회 비용이 더 크는데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이 아직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배터리 가격이 너무 크고 이 두 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를 계속 늘렸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혁신을 못하고 있죠. 이 부분에 걸린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테슬라의 더 큰 문제는 이게 계속 후발주자가 쫓아오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교통혁명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종 목표고요.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기 위한 도구다. 도로에 컴퓨터를 까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에. 구글은 이미 작년 6월부터 좀 1년이 됐죠.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그 전에는 이제 피닉스나 이런 데서 부분 서비스를 하다가 작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일주일에 이용자가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가 있는 남부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계속 1년 동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자기네들의 그 주행 보조 장치죠. 그거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라이다나 이런 제품 안 쓰고 카메라만 갖고만 별도 기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오다가 사고가 몇 번 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순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죠. 이것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집어넣었으니까 빨라야 내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글하고 2년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구글은 못 쫓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여러 면으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CEO 리스크가 오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 약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이 앞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애플 같은 데가 휘청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애플은 가끔씩 마이크로소프트나 한때는 엔비디아한테도 작년에 시가총액을 내놓고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고 있죠. 이것이 끊임없는 혁신의 모델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그 부분을 좀 2년째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잘 나가도 끊임없이 이용자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한다. 왜냐하면 쉽게 일반 상품화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복제해서 붙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위험한 상황에 왔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빨리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잘 나가도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는 끊임없이 혼돈의 가장자리, 임계점이 다다르기 바로 전에 혼전의 가장자리 여기에 스스로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